안녕하십니까, 션타임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AI 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을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버블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 올라온 것 속에서 내가 지금 더 갈 수 있을지 못 갈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게 모두가 인지되고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경험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 여러 가지의 또 버블들을 경험을 해봤었죠. 대표적인 게 닷컴 버블도 있을 거고요. 지난 또 2차 전지의 아픔이 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이 AI 버블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도 초 코스닥 닷컴 버블이 발생했을 때 개인 투자들이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코스닥은 2년 만에 이 75%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그 충격은 지금까지도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89년에 정점을 찍고 회복하기까지 약 한 30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탈리아의 지수 역시 2007년도의 고점을 25년에 와서야 회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버블이 터지면 단순한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시장에서 이탈할 정도의 장기 충격을 남기게 되는 거죠. 최근 데이터를 보면 주식시장 버블이라는 검색 트렌드가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는데요. 지금의 AI 시장은 과거의 버블 패턴과 같은가, 아니면 자본의 흐름과 산업 구조가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를 판단을 해야 할 시기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느낌으로 버블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 시장의 위치를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그 차이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버블 우려가 과도한지 혹은 합리적인지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수조 단위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자산, 즉 칩 같은 것들이 20세기 초에 철도처럼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시간이 지나면 느려지고 발열이 심해지며 몇 년 뒤 교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클 버리가 일부 기술주의 공매도한 배경도 이러한 과도한 지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이 5개의 하이퍼스케일러 마그네퍼센트 7 중 5개가 29년까지 AI 설비 투자에 거의 3조 달러를 쏟아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투자액도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막대한 투자에는 실적이라는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큰 압박으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5개의 종목의 누적 감가상각비가 2027년까지 거의 2,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서버 내용 연수를 3년에서 6년까지 늘리면서 실적에 도움이 주기는 했지만, 새로운 계산 기준으로는 감가상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신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GPU가 AI 설비 투자 1달러 중 거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어요. 마그니피센트 7은 대부분 영업 현금 흐름으로 AI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올해 1230억 달러의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22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년에도 1450억 달러의 설비 투자에 76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라면 버블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막대한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블루 아울 캐피탈 같은 민간 대출 기관과의 메가딜을 포함해서 외부 조달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스나 유르지에나 하이퍼리온 데이터 센터 건에서 협력한 사례가 대표적이고, 이는 초대형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메타 프로젝트를 보시면은요, 300억 달러의 규모의 이자율이 6.6%, 만기 24년, 신용 등급이 A 플러스로 매우 높게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 복잡한 구조를 기관들이 자본을 투입하고 위험을 분단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과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항상 남는 거죠.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연합니다. 오픈 AI 같은 핵심 플레이어가 아직 상장사도 아니고 잉여 현금 흐름이 없다라는 점에 있겠죠. 오픈 AI는 향후 8년간 무려 1.4조 달러 가까이 지출할 전망인데요. 올해 매출은 2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별다른 지식이 없더라도 이 AI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이 지출을 계획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의 평균 선행 PER은 약 29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치이긴 한데 21년 AI 열풍의 직전 32배를 넘었을 때와 비교하면 비성장인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은 AI 트레이드에 있어서 작은 약세 신호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삐끗하면 여기서 추락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높이게 올라온 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벌써 한 50% 정도 가량 올라왔습니다. 한 17배 정도 가량 올라왔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현재 높은 상승률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구글, 팔란티어 할 거 없이 브로드컴도 지금 현재 많은 상승을 이뤄냈죠. 이런 칩 메이커들, 그리고 마그니피센트 7에 있는 이 빅테크 플레이어들의 지출과 이러한 것들의 주가의 멀티플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주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는 대혼란이 코앞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28년까지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 대규모 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국채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만큼 지금 현재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버블이 과속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위험수당이 높으니까 프리미엄을 높게 쳐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형태에서는 그 스프레드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AI 버블이라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빅 플레이어들이요. 이 AI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감안해서 과거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시장이 AI 관련이면 무조건 돈을 쏟아붓는 구도에서 투자 논리는 신뢰는 하지만, 플레이어 간의 차이를 좀 인식하고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또 불안 요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접근의 예로 현재 구글과 아마존은 자본이 유입되고 있지만 메타는 피하고 있으며, 코어 위브처럼 이익이었고 매출의 10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이 거래된 소형 플레이어들은 주가에 큰 하락폭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본의 이동이 매우 건강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툴립 투기와 같은 광풍이 아니라 AI 산업 인프라 구축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의한 설비 투자 지출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의, 그리고 자연스러운 산업 시프트의 과정이라는 거죠. 철도혁명도 유사합니다. 감가상각 위험이 더 크다는 차이는 분명 있을 겁니다. 이 3조 달러 규모의 자본은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서 내년부터 제조업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 혁신을 막는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투자하는 거액의 3분의 1을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가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전기 없이 칩도 작용할 수가 없겠죠. 현재 그 추세를 담당할 에너지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상황이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대출 기간이 신중하며 실질적 자산에 기반하고 충분한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은 역사상 우리가 알던 버블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전기, 산업, 인프라 구축 설비 투자와 거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그게 국가 산업, 국가의 이익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버블로만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변동성은 계속 커질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투자 수익을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놓아져 있습니다. 코어 위브 같은 소형 플레이어들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동성과 전력 병목 현상 덕분에 AI 생명의 수요는 이제 공급망 하위 단계와 인프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토지, 유틸리티 업체들의 미래가 발달하고 보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의 전력을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사모대출 및 실물자산의 대형사도 대형 거래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춰서 매력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덱스, ETF, 보수적 배당주, 채권 등으로 강한 코어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주, 인프라 등 AI 혁신의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에 소규모로 분산 투자해서 노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게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 돈 벌고 있습니다. 왜? 칩 팔아서 그게 직접적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 인프라, 바로 실질적으로 내가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했을 때 돈을 바로 받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현재 최대 수혜주가 계속 될 것이고 이 이후에 빅 플레이어들이 이 AI 설비 투자를 가지고 어떤 뚜렷한 수익성을 가지고 리턴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상승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와중에서 옥석 가리기도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이겁니다. 누가 지금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돈 벌고 있는 플레이어들 누군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들의 주가가 왜 올라가고 세계의 투자자들이 여기 두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TSMC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버블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불안을 투자의 성공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앞으로도 견고하겠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금이 순환하게 될 겁니다. 경기순환주, 에너지, 금융 등 저평가된 다른 섹터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까다로운 시장 환경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